자, 오늘은 2강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여기 어렵다고 쉽다고? 쉬워. 여기는 쉬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쉬워. 지원 동기는. 근데 학업 계획도 괜찮은데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너희들 꿈 다 다르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교 졸업 후에 뭐 할 거야? 생각해 봤어? 난감하지? 선생님도 내년에 뭘 할지 계획이 없어.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지. 오히려 10년, 20년 뒤에 뭐 할지가 난감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해.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지금 마음을 먹은 거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업 계획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학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와 있어. 근데 졸업 후에 해야 될 게 난감한 상황이야. 그걸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오늘의 중점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업 내용 보면 어제는 이 부분을 했어. 오늘은 이제 여기를 할 차례고, 그 다음에 이거 초안 준비한 뒤에 다음 시간에 3강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야. 그래서 오늘은 2강. 자, 2강 보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나오지.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하고 지원한 동기. 이 문장 한 줄 정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입학 후에 활동 계획. 입학 후에 너희들 지원하는 학교가 글자 수가 지금 다 다르단 말이야. 너희들 자소서 보면 이 학교 다르고 저 학교 다른데 이게 있어. 이 말도 달라. 어떤 학교는 입학 후 활동 계획이 아니라 학업 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것도 쓰는 방법을 이따 얘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관건이지. 졸업 후에 뭘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늘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이제 요렇게 어떤 외고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과 연계해. 외고의 특성이 뭐가 있어? 뭘 많이 가르치는데요? 외국어 가르치는 데지. 이 특성과 연계해서 전공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난감하지? 너희들 지금 외고 쓸 때 무슨 과 쓸지 마음속으로 정했어? 극과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 경쟁률? 그건 아니고. 그렇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동기를 써야 되는 거지. 전공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자, 그러면 이 동기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어떻게 해서 전공어에 관심을 갖게 돼? 언니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일본어 선택한 친구는 제일 허접한 경우가 있지. 뭘 보다가? 그렇지. 애니 보다가 관심 갖게 됐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노벨 문학상 있지. 문학상 작가가 많이 배출됐거든. 그러니까 그 노벨 문학상 작품을 읽으면서 일본어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게 제일 있어 보이지. 그럼 이제 또 일본어 말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는 뭘까? 스페인어 같으면 뭐 어떤 거? 동기가 제일 만만한 게 사용 인구가 제일 많다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중국어는 뭐야? 그 인구잖아. 그것도 허접한 거네. 다른 친구들이 많이 쓸만한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스페인어의 특징 같은 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언어가 갖는 독특함이라든가 독창성이라든가 언어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그 다음에 언어 어떤 거 골랐어? 그렇지. 독일어는 어디가 매력이 있어? 독일어를 하는 이유가 경쟁률 빼고 친구가 그냥 하라 그랬지. 신기해서 친구가 뭐라고 구튼 타크 막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는데? 독일 살다 오면 아, 독일 살다 온 친구가 있어서 그럼 그 친구가 신기했네? 그래서 하게 됐다고 하면 하는데 그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학과가 없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자사고 학교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러면 고 1, 2 과목을 분석한다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자, 여기는 봐라. 학업 계획이 아니라 활동 계획이라고 썼네. 왜 활동 계획이라고 썼냐면, 너희는 훌륭한 학생이야? 자, 이 학생이 훌륭하냐 안 하냐라는 이 평가는 어떻게 학업 역량, 전공 역량,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발전 가능성, 인성, 네 가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자소서에서 입학 후에 계획을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잘 기억을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계획 세우고 전공호도 열심히 하고 내 전공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능력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계획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봉사활동도 학교에 어떤 거를 할 거고 학교에 있는 어떤 전공 관련 활동도 할 거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참여 활동도 할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 네 가지 영역에 있는 학교 너희 특성들 다 있거든? 그거 다 조사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학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이따 분석하는 걸 또 알려줄 거야. 자, 이게 이제 난감하지. 졸업 후의 진로 계획. 뭐 먹고 살 거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니? 답이 안 나오지.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봐봐. 서울대학교 무슨 과에 입학해서 졸업 후에 무슨 연구소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왠 줄 알아? 그게 가능하겠어? 10년 뒤, 20년 뒤 얘기니까 1년 뒤에 너희 꿈이 바뀔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나의 가치관, 인생관은 어떠한데 우리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넓게 얘기해 주면 돼. 알겠어? 굳이 막 서울대학교 뭐 카이스트 어디 입학해가지고 막 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쓸 줄도 없고 그렇게 써도 실현 가능성을 믿질 않아. 입학해서 바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 뼈대야. 이게. 그럼 여기를 보면 이 문항 위에 이게 나와 있네. 이게 10점이라고. 총 몇 점 만점에 10점이란 소리야. 외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총 200점 만점이야. 그러면 내신 성적 몇 점 차지? 내신이 160점. 그 다음에 나머지가 40점인데 나머지 40점 중에 바로 10점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보통 자소서를 못 쓰게 되면 2, 3점 나가는 거고 잘 쓰면 9점, 10점 나가는 거야.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 너희 성적에 B, C 있는 걸 A로 회복시켜주는 정도야. 굉장히 큰 거야. 왜 좋아? 뭐 B, C가 많아? 그렇지는 않아? 많아? 아, 그래? 그걸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희망적인 항목이야. 잘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학교는 어느 학교냐? 어느 학교야? 여기 서울외고 문항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똑같아. 여기 이제 이 학교는 또 친절하게 써줬잖아. 하나고등학교네. 하나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입학 후에 활동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에 뭘 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10점, 10점, 40점 만점 중에 10점. 근데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자 동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외고든 자사고든 외고든 과학고든 이게 40점 만점에 10점 분량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돼. 성적을 뒤집어 준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이거 작성. 어제 우리 전략은 뭐였어? 새로 탐구 활동 해주는 거지. 요거 쓰는 방법은 이래. 이제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 학교 특징을 알아야지 돼.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쓸 때 학교를 분석해야지 이제 쓰는 건데 잘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선생님이 해줄 수가 없어. 너희들 지금 학교가 다 다르잖아. 학교 특색을 스스로 뽑아내야 돼. 만약에 알려줘 버리면 학교가 겹치니까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들어가서 보는 거야, 얘들아. 요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간다. 자, 학교 홈페이지 가본 사람. 살펴봤어? 살펴봤어? 안 살펴봤어? 안 봤지? 학교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건학 이념이 있어. 우리 학교를 왜 세웠는지. 그 다음에 인지상도 있고 교육과정 특징들이 딱 나와 있는데 문제가 있어. 자소서 쓰는 다른 애들은 이거 볼까 안 볼까? 너희만 볼까 다른 애도 볼까? 다른 애도 보겠지. 그지?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말들을 줄줄줄줄줄 아마 복붙할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는 거냐면 여기라든가 여기라든가 여기에서 주옥 같은 문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가지고 오면 다른 애들하고 겹치니까 단어만 차용할 단어만 있으면 가지고 와. 예를 들어서 단어 중에 글로벌 인재라는 게 딱 있다고 치자. 그 단어 가지고 오면 돼, 안 돼? 가지고 와? 그 글로벌 인재가 특이한 말이야, 많이 들어본 말이야. 식상에 미쳐버리겠지? 그런 말은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학교 특징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특징 중에 융합 탐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학교. 이런 거는 가지고 올 수 있어, 이런 단어들은. 알겠어? 그런 거 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할 일. 첫 번째. 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학교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해줘.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교 알림이 알고 있니? 학교 알림이? 몰라? 학교 알림이를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이제 여기 가면 완전히 많이 알게 돼 있어. 어떤 거냐면 너희들 선생님이 그 컨설팅 할 때 국어 A등급 몇 %, 2등급 몇 %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있지. 그게 이 사이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가는 고등학교는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배우고 일반고에는 없는 이런 신기한 과목들도 있고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특색 사업이라고 있거든. 이건 어떤 거냐면 해외 교환학생 제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특색 활동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과 진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너희 지원하는 학교 보면 진도를 1단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입학하자마자 1단원, 2단원을 건너뛰고 3단원, 7단원 갔다가 9단원 갔다가 다시 1단원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은 수행평가가 어떤 과목은 4개인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수행평가가 하나인 과목도 있어. 과목마다 이게 특색들이 있다고. 이건 이제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교의 특장점을 뽑아서 지원 동기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건데 입학 후 활동 계획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만 쓰면 안 되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 지금 진로 있지? 뭐 되겠다, 뭐 되겠다, 뭐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이 진로가 있을 거야. 내 진로 전공을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에 보면 프로젝트 활동, 팀 활동, 교내 대회, 뭐 교육 박람회 참가, 동아리 활동 그런 등등의 활동이 있어. 그걸 콕 집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인성 활동인데 학교에서 마련한 멘토 멘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마련한 뭐 예를 들자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입학 후 활동 계획은 이 네 가지가 균형 잡힌 활동을 하겠다. 이게 골고루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분명히 다른 애들 자소서 보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목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돼. 구글에서 뭐뭐과의 향후 목표 검색을 해보면 너희들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 직업 전망, 그 다음에 너희가 가고자 하는 과 졸업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이 설명이 돼 있어. 요것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쓸 거는 많지. 조사해야 될 거는. 이거 조사하고 지원 동기하고 입학 후에 졸업 후에 이 내용들 써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봐보자. 먼저 한번 너희 학교 접속해봐. 지금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학교 한번 접속해봐. 그래서 자기 학교 지원하는 학교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있을 거야. 메뉴 중에 뭐 학교 안내, 학교 소개 이런 데 가보면 학교가 어떤 학교고 건학 이념은 어떻게 되고 학교 연역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보면 교육 활동, 교육의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입학마당인데 입학 안내, 입학 전형이라든가 기준들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 살펴보는 거야. 홈페이지 가보면 구석구석 뒤져보면 건학이념, 학교 현황, 진로 진학 이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특색이 있다라는 게 이 게시판들이라든가 뒤져보면 곳곳에 파일들이 올라가 있어. 이걸 한번 봐줘야 돼.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다른 학교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미리 내가 이 학교 가면 와 이런 거 하면 좋겠구나라고 보는 거야. 글로벌 체험학습 등 해외 체험학습들도 있고. 그래서 자소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얘가 우리 학교를 알고 왔구나, 알고 지원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찾아보면 이렇게 돼. 문장이나 단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갖고 워드에다가 계속 누적시키는 거야. 좋은 말들을. 그냥 눈으로 싹 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 그 워드 문서에다가 이렇게 써. 일 해가지고 지원 동기 여기서 써먹을 멘트들을 쭉 복사해서 그냥 줄줄줄줄 붙여놔. 나중에 편집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뒤져보는 거야.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 보자.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했던 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번 해봐. 구글에다가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다가 학교 알림이 라고 이렇게 검색해봐. 자, 그리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로 지금 들어가봐. 학교 알림이라고 검색해서 지금 들어가면 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자기 지원하는 학교 있지. 뭐뭐고라고만 해도 돼. 고등학교 안 치고. 그리고 이거 검색 버튼 누르면 이제 학교가 나타난다. 학교가 나타나. 학교가 나타나면 학교 이름 클릭해봐. 학교 이름 클릭해봐. 학교 이름을 클릭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접속했니? 지성이도 됐니? 자, 이렇게 해봐. 이제 그 학교 들어가면 아래 내려보면 메뉴가 이렇게 있어. 교육활동, 교육여건, 학생 현황, 교원 현황, 예결산 현황이 있는데 그 학과 프로그램 특징을 알려면 학교 성취도라든가 이걸 알려면 요걸 클릭을 해. 이쪽에 여기 학업 성취사항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눌러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눌러보면 1학년은 무슨 과목을 배우고 과목별 난이도라든가 이게 다 나타날 거야. 그리고 2학년 과목은 뭐고 3학년 과목은 뭐고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 상담할 때 선생님이 보여줬던 자료인데 수행평가 지필고사 비율이라든가 수행평가 뭐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요거를 클릭하면 돼. 교과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요걸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 1학년 평가, 2학년 평가, 3학년 평가 이렇게. 자, 그 다음 이 두 개를 보는 거야. 여기 클릭해서 여기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뉴로 가면 또 특색이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여기 메뉴를 클릭해봐. 교육 활동이라는 메뉴를 클릭해보면 뭘 보는 거냐면 너희들 시험 범위나 진도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계획,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그 다음에 학교 동아리 있지. 동아리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특색 사업은 교육 운영 특색 사업 계획. 자, 요렇게 눌러주면 되고, 이 방과 후 학교는 뭐 언급할 필요는 없어. 방과 후 학교는 이 네 가지 클릭해 보면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볼 수 있어. 위반 내용, 조치 결과 이런 거 보지 말고 요거 네 개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학업 성취 사항에서 두 개, 그 다음에 교육 활동에서 이 네 개만 보면 학교의 모든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지원 동기 쓸 때 비록 한두 줄만 쓰지만 이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좋은 거야. 이제 여기 거를 살펴봐 주면 되겠다. 이제 너희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한 거야. 이 학생은 똑같이 수업을 해서 이제 지원 동기라든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합격자 최종 이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한 건데, 지금 보면 얘들아 서울시립대는 괜찮은 학교야, 안 괜찮은 학교야? 그렇지. 너희들 수준에서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경쟁률만 알려주면 40대 1, 50대 1 정도 돼. 굉장히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야. 자, 그러면 여기 합격한 친구 한번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를 보면 어때? 선생님이 뭘 제일 주의하라 그랬어? 기억나? 뭐 주의하라 그랬니? 단락을 나눠야 된다 그랬지. 단락 나눠져 있지. 요렇게 나눠져 있지. 첫 번째 단락이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야. 자, 그 다음 읽어보자. 지원 동기를 어떻게 쓰는지.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사거리는,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냐면 지원 동기를 인류 문명이 위기에 빠져 있다. 나는 엄청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길이라는 말은 자신의 일상, 평상시에 자기가 관찰하던 곳에서 소재를 꺼내주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보자. 학교 가는 길에 있는 사거리는 순환도로 출입로와 연결되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순환도로라는 건 학교 가는 길에 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많이 온대. 상시 정체 구간으로 신호를 너댓 번 받아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얘가 무슨 과 지원하는 거야? 그렇잖아. 교통공학과잖아. 교통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이상한 소재를 꺼낸 게 아니라 일상에 있는 소재를 꺼내준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막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대. 신호 한두 번에 지나갈 수 있었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지. 관찰한 결과 알고 보니 시에서 신호등 체계를 바꾸고 차선을 조정하였던 것이다. 아침에 바쁠 때 5분 이상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자, 자신이 일상에서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거야. 굉장히 좋은 거야.
자기 진로와 연관돼서 자기는 이런 걸 관찰하고 관심이 있었다는 걸. 자, 이렇게 쓰면 어떨까?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썼다면 평소에 교통 신호 체계 흐름에 관심이 있던 나는 이렇게 써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평소에가 바로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주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 도로를 만드는 대신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만들지를 않고 신호체계를 바꿈으로써 신호체계 하나만 바꿔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진로를 정하면서 이런 교통의 흐름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교통공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를 진로학과로 정하였다. 이해되지? 요렇게 쓴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지원 동기는 일상 현상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본인이 진로 결정을 하게 됐고 본인 진로가 결정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지원 동기가 나와주는 거지. 이게 지원 동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너희가 스스로 쓰는 거는 힘들다 그랬지. 스스로 쓰기에는. 그러면 이 샘플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도 만약에 바꿔 쓰면 어디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할머니 집 가는 길에? 누구 집 가는 길에 뭘 봤다고 이런 허접한 사례는 쓰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보자. 어제 그 친구였어. 그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이 전액장학생으로 합격한 친구. 얘도 지금 굉장히 잘 썼어. 한번 보자. 자, 요렇게 써주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쓰란 말이야. 요거 따옴표.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너희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생각 안 해봤지? 자, 자신의 가치관. 우리 사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선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면 인류의 기술을 한 단계 혁신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항상 꿈꿔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가치관을 얘기했어, 이 친구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기 가치관을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얘들아, 현실은 공평하니 안 하겠니? 안 하겠지. 현실은. 하지만 학창시절 학급실장, 동아리회장, 학생회장을 수차례 역임하면서 어때? 자기 자랑 들어가줬지, 살며시. 자기 자랑을 살며시 들어가준 거야. 훌륭한 학생이지. 역임하면서 겪은 많은 경험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자기 생각은 이런 세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근데 무슨 문제냐면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왜냐면 학급실장, 동아리회장, 학생회장 같은 걸 했으니까 그 단체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양산되는 요거 소외계층이 생기더라. 이걸 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얘는 혜택을 못 받고 얘는 불합리하고 얘는 불리하고, 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수결의 원칙만으로 사안을 다뤄왔던 의식 속에 마음의 짐이 생긴 것은 당연했고 평등하게 집행된다는 법의 뒤편에서 울고 있을 누군가의 소리를 대변하는 목표가 나오는 거지. 자기는 이런 삶을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자신은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진로를 결정해 준 거지. 그리고 나아가 변호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야. 얘들아, 중요한 서술이야. 너희도 이렇게 해줘야 돼. 나아가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어때?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얘 무슨 과 들어가니?
정치 외교학과 들어가는 거지. 본인 진로를 왜 결정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진로 계획,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계획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서술 방식 보면 특이하지 않아? 봐. 너희 삶의 가치관이 뭐니? 세상은 어땠으면 좋겠니? 목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문화 체육이 발달해서 우리나라의 그 브랜드 밸류, 한국의 코리아의 가치를 끌어올렸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한계점을 발견하게 됐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실현하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진로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향후 계획도 써주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이 서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그럼 이제 너희도 말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따서 바꿔주는 거야. 목표 하나 정해봐. 과학기술 발전 아니면 뭐 우리 국방과학의 발전 등등등등등. 근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요렇게 이제 서술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을 거고 그 점을 가지고 이걸 써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사례야. 자, 그러면 이 지원 동기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 마찬가지야. 여기를 따서 바꾸면 돼. 글자를. 창작하려면 힘드니까. 자, 먼저 요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 본인의 좌우명, 그 다음에 명언, 일상생활에서 딴다든지. 이거 한번 봐봐. 자주 신문을 접하였는데 얘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따준 거야, 소재를. 조그만 지면을 통해 제품을 광고하거나 사회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메시지 전달. 신문을 봤더니 광고가 나온다던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조그마한 스크린에서 광고가 계속 돌아간다거나 이걸 매력을 느끼게 됐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구매 촉진을 일으키는 마케팅 영역으로 관심이 이동되었다. 얘도 학교 간 친구야. 저기 어디냐면 여기 인서울에 있는 경영학과 들어간 친구야. 여학생이고 이 동네 친구야. 알겠어? 일반고 친구야. 자, 마케팅으로 관심 영역이 이동되었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 이유, 창의성과 기발함을 요구하는 자유롭고 상징적인 창작 활동에 관심과 재능이 있다고 확신하여. 이 말을 얘가 지어서 쓴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이렇게 찾아야 돼.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자질이야. 역량. 무슨 역량이냐면 광고 마케터의 자질하고 치면 돼. 자, 구글에서 쳐 반드시. 메모해. 경영학과 학생의 역량, 자질이라고 쳐. 그러면 경영학과 학생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변호사, 법학자의 역량하고 치는 거야. 그 다음에 번역가, 학자 등등의 역량하고 치면 이런 게 나와. 과학도 이렇게 치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기술을 하는 거지. 나는 일상생활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됐는데 이후에 본인이 여기에 재능이 있다라고 확신하여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얘는 창의성과 기발함을 요구하는 자유롭고 상징적인 창작 활동에 얘는 관심과 재능이 있구나라고 이동이 될 거야. 확신하여 광고 마케터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로 선정하고
여기까지. 본인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봐라. 얘 특이하게 썼다. 근데 너희는 해당이 안 될 거야, 아마. 왜 그러냐면, 너희 지금 가는 고등학교에 이게 부족할 거거든? 근데 요거를 써. 아무튼 참고해봐. 이 친구는 어디 지원했냐면, 그렇지, 건국대학교에 지원했네. 지원 동기야, 이제. 여기. 근데 잘 봐봐. 지원 동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지원 동기를 하나, 두 단락으로 나눠서 썼어. 어떻게 썼는지 보자. 자, 너희 지원하는 학교 있지? 만약에 이렇게 써봐. 요렇게. 학교를 바꿔서. 자, 그리고 교내 경영 동아리 에코버스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논문을 찾던 중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한 북한의 핵 위기 전개 과정 연구를 토대로 그분들 앞에서 발표하여 호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가 에코버스라는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발표를 하려면 자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건국대학교 자료를 찾아서 넣게 됐대. 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 이렇게 써. 너희 진로 목표 있지? 진로 목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교를 찾아봤더니 너희가 지원하는 학교에 아까 뭐 있어? 교과목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특색활동이라든가 아까 찾아내야 되는 거야, 학교에. 이런 게 있더라. 이를 계기로 너희 지금 지원하는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너희 고등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좋은 학교라는 거를 알고 너희 지원하는 학교에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서술해봐. 자, 이제 결론 나온다. 결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안 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학 이념 인지상 있다 그랬지. 써줬잖아.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 겸비, 관심 분야에 대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공동체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학교 인재상이 있어. 학교 인재상에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글로벌 인재, 창의적 인재,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의적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저의 삶의 목표. 너희 목표가 학교의 이념이나 학교의 인재상하고 같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니? 너희 삶의 목표가 뭐라고? 학교의 인재상이라고. 이 학교의 인재상과 나의 목표가 맞다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평소에 나는 글로벌 인재, 융합형 인재, 창의적 인재, 실천하는 인재가 되려고 노력해왔던 나의 삶과 이 학교의 교육 이념이 같더라라고 써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전인적 인격의 지성 함양, 미래지향적 전문지식 습득, 인류 공영에 기여하라는 건국대의 인재 양성 목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건국대 경영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여기 따서 쓰는 거야. 요렇게 내가 왜 이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쓰고, 그래서 나는 이 학교에 오면 이런 학생이 되겠다라고 맞춰서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이 궁금해할 게 있지. 아, 이렇게 길게 써도 되느냐? 너희는 길게 쓰는 거야. 그러면 길게 써서 주면 첨삭 선생님이 너희가 쓴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서 첨삭해서 보내주실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 틀은 많이 써줘야 된다고. 이 정도 써줘야 여기서 자르고 해서 한 두 줄 정도 만들 수가 있잖아. 첨삭 선생님이. 근데 너희가 초안을 막 한 줄 써주면 뭐 자르면 뭐 주어 소수로 두 단어 남으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최대한 따서 써줘야 돼. 자, 얘는 한번 보자. 얘는 한번 살펴봐.
어떻게 돼 있어? 사회복지학과 초안이야. 첨삭 받기 전에. 학생이 이렇게 보내줬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초안이라는 거는 잘 된 거야, 엉망이야. 엉망이라고 잃어버린다. 얘 2학년이야 지금. 엉망이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지. 어디가 엉망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번 읽어봐. 어디가 엉망인지.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목표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 꿈의 실현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첫째 문장. 필요해 안 해? 괜한 짓이지. 글자 수가 아깝잖아.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이거 지금 입학 후 학업계획하고 졸업 후 진로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너희도 지금 너희 지원하는 학교 있지? 이거 두 개 써야 되잖아. 써야 되는데 입학 후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 괜한 말이야. 이 말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쓰든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자. 사회복지학과 지원한 친구지. 너희 지금 지원하는 학과가 있잖아. 학교가 있고.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으니까 뭘 공부해야 돼?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야 되지. 근데 헛소리 시작한다. 사회복지학을 기반으로 뭘 공부하겠대? 행정학을 2개 이렇게 공부를 하겠대.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거 읽는 사람이 너희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라고 쳐봐. 서류를 딱 봤더니 지원자가 저 행정학 공부할 건데요. 라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겠어? 끌어내 이렇게 돼야지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외고 지원하는 친구들은 전공 학과가 있지. 그러면 제1순위가 뭘 공부하겠다고 해야 돼? 전공어야. 언어를 공부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사고를 지원하는 친구는 뭘 공부하겠다고 해야 되느냐?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전 교과 영역에 균형 잡힌 공부를 지향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수학, 과학을 기반으로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전 교과의 균형 잡힌 학습을 하는 것이 내가 학업의 지향점이다라고 써줘야 그 면접관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기 과학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너 뽑겠어? 저 수학, 과학 열심히 할 거고 나머지는 안 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너희 전공이 있는 학생은 전공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야. 언어를 중심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시작부터 헛소리를 막 난사해버리지. 근데 괜찮아. 얘도 합격을 했어. 왜냐면 얘는 초안이잖냐. 다 뜯어 고친 거야, 얘도. 자, 행정학을 복수 전공함으로써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워. 얘 전공이 뭐라고? 사회복지학이지. 근데 갑자기 또 뭐라 그랬어? 얘 정신이 오락가락 하지 지금. 얘 초안 쓸 때 잠을 못 잤나 봐. 본인이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한다는 걸 까먹었나 봐. 행정학 한다 그랬다가 법조인 한다 그랬다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너희들 가서 너희 지금 전공을 안 해도 돼. 알겠어? 너희 그 언어로 먹고 살 거 아니잖아.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진로가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마음속으로 계획이 다른 게 있더라도. 알겠어? 쭉 하나로 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개 써버리면 안 돼. 또한 법조인의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학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얘 헛소리 또 시작을 한다. 갖추기 위해 철학, 수학 같은 기초학문은 물론 사회복지학과는 이거 가르치는 학과가 아니잖아. 계속 그래. 영어와 중국어 같은 어학 실력 연마. 얘 맛이 갔지 지금. 얘 뭘 한다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얘 상태 또 안 좋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세상의 논문을 닦아내는 데 일조한 이런 사회활동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어 또 이것도 이상한 거 나온다. 입법활동에 공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여 자랑스러운 시대인 시립대학생을 시대인이라 그래. 고려대학생 고대인 현대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쓴 거야. 결론은 읽어보니까 어때? 안 좋지? 근데 너희도 남을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야. 왠 줄 알아? 너희 초안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 거거든. 그럼 서로 비판을 하면서 재밌겠지? 뭘 재밌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첨삭은 몰래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이제 합격하면 내년이나 2, 3년 뒤에 너희께 여기에 또 올라오겠지. 이제 얘는 지금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 머리가 이랬단다. 상태가 안 좋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친구 하나 보자. 자, 숭실대학교 영상학과 학생 초안인데 지석이는 이 친구 어디가 안 좋아?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과가? 괜찮아? 뭐 고쳐주고 싶어? 고칠 거 없어? 딱히 안 보여?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는 서울 친구가 아니라 어디 친구냐면 강화여고, 강화여자고등학교 친구인데 영상학과 가려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막 제작도 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많은 활동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야. 고등학교 때 활동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친구들 모아가지고 뭐 영상을 찍었대. 학생부에 보니까. 보여줘봐 라고 했는데 야, 엄청난 친구야. 고등학교 때 영화를 만들었어. 유관순에 대한 영화인데 얘가 본인이 감독을 하면서 옛날 그 일제시대 그 한복 있지? 일제강점기 때 조선 한복 흰색, 까만색 태극기 흔들고 이 학생이 막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그랬더니 자기 용돈 털어가지고 영상 찍으려고 자기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 소품도 사고 그 다음에 일본군 복장 남학생이 출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누구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동창 남자인데 일본 군복 렌탈 사이트에서 하루 15,000원 주고 빌려가지고 일본 군복 입혔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실히 해줬던 친구야. 대단한 친구지. 지금 어디 다니냐면 여기는 하양 지원, 그러니까 낮은 학교 지원이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다니고 있어. 방송국 PD하고 영화 제작자가 될 거야 아마. 드라마도 찍겠지. 괜찮지? 그렇게 사는 거야 얘들아. 근데 중학교 너희랑 똑같은 입장이야. 근데 거기 가서 열반고 나왔지만 가서 열심히 활동한 거야. 아무튼 대단한 친구인데 자 봐라. 이제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달라져? 잘 쓴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 가서도 방금 이 선배처럼 자기 진로 분야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야 입학사정관이 높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영상 속에 담을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1, 2, 3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우리의 언어 한국어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해 전통을 배워 기초를 다지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얘는 영상학과 지원했는데 왜 한국어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까? 영상학과 1학년 때 시나리오 작가 수업이 있어. 필수 과목에. 그래서 글쓰기 능력, 시나리오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있어. 그러니까 영상학과지만 얘는 기초학문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나리오를 못 쓰면 영상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이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융합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더해. 숭실대학교 인터넷 방송국인 시즌넷에 들어가. 자, 학교 방송국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어. 그럼 너희는 동아리 활동이 되겠지? 동아리 어디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앞말은 필요가 없어. 얘는 필요가 없는 말이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융합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더해.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보며 현장 감각을 기르고자 합니다. 자, 배우는 것에 이거는 필요가 없는 말이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숭실대 인터넷 방송국에 들어가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현장 감각을 기르겠다. 자, 이 친구의 지금 학업 계획이야. 입학 후 학업 계획이야. 첫째, 얘 뭐 한다 그랬어? 가장 영상의 기초가 되는 기초 학문을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학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들어가서 현장 감각을 기르겠다 그랬지. 2개 한다고 한 거야. 또 4학년 심화 과목인 고전 텍스트 응용과 현대 희곡과 시나리오 이수를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으로 북한과의 접점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 자, 얘 목표가 뭐니? 무슨 영상을 하겠대? 드라마나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얘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강화도는 어디랑 인접 지역이야? 얘 동네에서 전망대 있잖아.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여. 그러니까 어때? 자기 출신 고등학교, 자기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왔다. 요렇게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넣겠다. 이거는 거짓말인데 써준 거야. 있어 보이잖아. 평화를 위한 영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서로 공감하여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입학 후에는 이런 학업 계획, 여기는 뭐야? 졸업 후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쓴 거야. 이런 영상 제작자가 되겠대.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온다. IT 분야에서 학교 특징을 강조해 준 거야. 숭실대학교는 공과대학이 세. 자연계열에서 공학이 굉장히 센 학교야. IT 분야에서 명불허전인 숭실대학교 교양과목 컴퓨팅적 사고를 배우고 뉴미디어 콘텐츠 융합 전공을 한다면 나중에 영상기업을 진출했을 때 본인의 강점이 될 것이다. 또 계획을 써준 거야. 이거는 뭐야? 자기 학과가 아니라 너희들 아까 학교 알림에서 특색 활동 살펴보라 그랬지. 학교의 특색 활동이야 이게. 융합 전공 학과가 있는 게. 특색 활동을 또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숭실대학교에서 보고 듣고 직접 발로 뛰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콘텐츠 업계로 뛰어들어. 콘텐츠 업계가 넷플릭스,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콘텐츠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얘가 지금 3학년이구나. 굉장히 빨리 본 거지. 자, 학교를 대표하는 콘텐츠 제작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 모티브로 현대 사회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영상. 자, 얘는 목표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영상 목표가 영상 기술이나 자극적인 거나 이런 콘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교훈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요거. 이런 단어를 따서 쓰란 말이야. 알겠어? 너희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싶다. 이렇게 큰 꿈을 갖고 숭실이라는 최고의 날개를 달아 전 세계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썼잖아? 얘도 고쳐서 많이 고치긴 했는데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어. 기초학문 공부해주고 동아리도 얘기해주고 특색 활동도 얘기해주고 졸업 후에 본인이 뭐 할 건지도 얘기해주고. 이해되지? 요렇게도 소재를 따서 쓰는 거야. 너희들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이거는 들어봤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아까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이 언론과 미디어와 영상 제작과 기자와 이런 모든 걸 합한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통합이 됐어.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인기 없어? 경쟁률이 어마어마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얘는 자, 얘 다 들어있어.
얘도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한번 보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너희 지금 써줘야 될 거 얘기를 해줄게. 서론이야. 서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단어를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전공 계획. 공부 어떻게 할 건지, 입학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향후에 선생님 이거 쓰라 그랬지. 학업 계획, 인성 이런 거 쓰라 그랬지. 여기까지가 계획들이야. 여기가 입학 후 계획. 입학 후 계획. 여기는 진로, 졸업 후 활동. 이렇게 쓰는 거야. 도입, 서론,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렇게 이 위에 지원 동기 쓸 거니까. 자, 그럼 봐보자. 도입 어떻게 쓰는지. 급변하는 사회 속 언론의 역할을 논하는 시대에 현상에 대해서 써줬어.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굳건한 윤리의식과 문화인으로 사명감을 갖고 언어와 미디어라는 소통의 창구 너머로 탐사를 통해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본인의 진로 목표,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역량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지금 너희 이제 첫째 줄 어떻게 쓰면 되겠어? 본인의 꿈, 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본인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진로 목표, 특성 이렇게 써주는 거야. 단어 바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학 후에 보자. 입학 후에 어떻게 하는지. 입학 후에 먼저 학교가 제공하는 교양, 영어, 영문학과 영어학 등의 전공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이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갔을 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그러니까 기초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너희 입학 후 계획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뭘 공부하겠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전공 언어 계열 공부뿐만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학습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이렇게 기본애가 아니라 기본을 충실히 다지고자 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 너희 전공과 관련된 독서, 논문 같은 거, 보고서 작성, 토론학습, 제시하는 진리 탐구에 매진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요거 학업 노력을 써. 입학 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균형이야. 균형 잡힌 공부를 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라. 자, 이제 여기 특색 활동 나오네. 학교에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융합탐구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심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그럼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국제교류팀에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실용영어 영향을 함양하고 소통과 언어, 비춘 언론과 시민단체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이거 이 대학교에서 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야. 너희 고등학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야 아마. 특색 활동도 이거 쓰는 거야. 현장 경험과 실무를 익히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취합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2외국어 능력을 기르고 수학 통계학 수업을 이수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에 맞추는 인재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키울 거다. 학업 밑에 여기는 요거.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인성 역량, 협동 과정을 충실히 하겠다. 이게 입학 후 학업 계획이야.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계획. 길지가 않아. 선생님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량을 생각하면 여기가 많고 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분량 동일하게 쓰려고 하지 마. 여기는 작아도 되는 거니까.
영어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그거구나. 영어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미디어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 인문학 소설책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데미안이나 노인과 바다나 뭐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 그런 책을 미디어, 영상 미디어나 음성 미디어로 만들겠대. 한국의 인문 교육에 활용한다. 그러니까 영어 문학이나 영어 콘텐츠를 너희들 한국 인문학 교육에 활용해서 과학 문명 사회에서 점점 옅어져가는 철학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인문 철학, 지식 정보로 가득 찬 윤리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가 인류의 지속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이다. 그러네.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라 그러잖아. 근데 반대로 가는 거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윤리 기반의 콘텐츠, 이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요 정도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 뭐 있어? 뭐가 없어? 대학원 가서 노력하고 삼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하고 이런 내용 없잖아. 그지? 진로 계획은 요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알겠지? 여기에서 잘 들어야 돼. 이것만 바꿔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새로 문장을 쓰면 좋은데 새로 문장을 쓰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있으면, 여기까지 있으면 이거를 너희 전공에 맞게 바꿔보라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원론을 역할을 논하는 시대가 아니라 뭐가 되니? 국가 간 치열한 과학 경쟁의 시대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과학 분야면. 그 다음에 법학 분야면 뭐 국제 외교가 날로 뭐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 간 뭐 브랜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이해되니? 아까 영어면 영어 콘텐츠를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말을 바꾸는 거야. 이만큼 바꿔. 자기 맞게. 그 다음에 굳건한 윤리의식과 문화인으로 사명감을 갖고. 이거는 뭐야? 아까 내가 너희들 직업이 너희 직업 치라 그랬지. 직업 자질, 직업 역량, 직업 적성이라고 치면 너희 뭐 과학자든 변호사든 뭐 경영인이든 필요한 직업 자질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가 나온다고. 요걸 요만큼 바꾸는 거야 또.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갖고 언어와 미디어라는 소통의 창구 너머로 탐사를 통해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여기 있지, 여기. 언어와 미디어라는 소통의 창구로 정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요거는 뭘 찾아보냐면 되냐면 경영학과 졸업 후 진로를 쳐봐.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걸 쳐본다던가.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나와. 그 역할을 여기다 쓰는 거야. 국제 변호사가 하는 역할, 인권 변호사가 하는 역할, 뭐가 하는 역할 쳐보면 이 단어를 또 말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진로 있지, 향후 진로 목표. 여기다 요렇게 하고 되고자 합니다 라고 쓰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몇 음절씩, 문장씩 바꿔서 요렇게 쭉 만들어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레이아웃은 지원 동기 레이아웃이었고, 지금은 입학 후, 고등학교 입학 후 계획하고 진로 계획, 입학 후 계획, 진로 계획.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꿔주면 돼. 그리고 입학 후 먼저 학교가 제공하는 이것도 바꿔서 써주는 거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얘들아, 너희는 지금 붙여 쓰지 마.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붙일 필요가 없는 게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쓰면 돼. 알겠어? 이 틀에다가 지워서 도입, 계획, 목표 요렇게 이 칸에만 대략 정리만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소재 선생님이 봐가지고 야, 소재 이걸로 바꾸자. 이 단어 이렇게 바꾸자 하고 첨삭한 다음에 첨삭 받은 걸 너희가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붙여서 쓸 필요 없이 여기 틀에다가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 어제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이제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그거 느렸다 붙이는 거는 다 첨삭이 다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최대한 아무튼 찾는 대로 막 여러 개 써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